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친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날씨도 화창합니다. 이제부터는 앞만 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 정당사에 남을 일이라서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세상 천지 어느 나라의 새벽 3시에 접수를 시작해서 1시간 접수받고 끝내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물론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었겠지만 이들의 음모 왜 그랬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힘 당원들이 김문수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이번에 많은 민주시민들이 살다 김문수를 다 응원해본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무리 급해도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요. 하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건강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한 놈도 있습니다. 참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요. 직위원은 도대체 왜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김문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판사는 또 뭡니까? 대체 권성동, 권영세는 왜 그랬는지, 이 판사는 왜 그랬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구독자 70만 돌파 축하 이벤트로 특별히 준비한 뉴 언양 불고기 여러분이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1등 한우 기업과 손잡고 이번에 새롭게 다시 맛과 육향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주문해 주시는 수량이 너무 많아서 아주 지금 잠을 못 자고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주문을 많이 해 주셔서 매일매일 생산해서 보내드리면 또 좋은 게 바로바로 생산한 아주 싱싱한 언양 불고기 맛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좋은 것 아니겠어요? 드셔보신 분들이 또 맛있다고 계속 재주문을 해 주시고 2, 3세트씩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품질은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그대로 1+1+1 모두 3팩에 25,700원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어리몰에서 70만 구독자 돌파 축하 이벤트 하고 있는 것 아시죠?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바로 이렇게 생긴 보조 배터리 드립니다. 어제 중국에서 이제 도착한 따끈따끈한 그 배터리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백운기의 정어리 TV 100만 함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새겨져 가지고 되는데 이게 뒤에 잭이 4개가 있어 가지고 어떤 타입이든지 다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또 놀라운 게 이거를 딱 이렇게 키면 이게 저기가 돼요. 플래시가 돼요. 플래시 기능이. 어두울 때 이걸 이렇게 하면은 또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아주 보이신가요? 예, 빛이 나가는 거. 예. 아주 좋은 기능을 또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어리 TV에서 특별히 준비한 제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시대의 애연자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왜 시대의 애연자인지 아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언한 게 다 맞으셨군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트라다무스 또는 뭐 철스트라다무스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예. 왜 그렇게 다 맞추는가? 이게 아니고 점괘. 분석을 해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좀 분석 좀 하세요, 최진봉 교수님. 보이게 미래를 볼 수 있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타율이 많이 낮으세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들 때문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철스트라다무스 변호사님은 그 상식에 안 맞는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상대를 모르죠. 상대는 상식 밖에 있어요. 네. 이 괴물하고 싸우려면 괴물을 알아야지.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항상 틀리지. 예를 들면 작년에 2월 6일 날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미친 숫자를 발표했거든요. 예. 제가 바로 소송을 냈어요. 예. 제 혼자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 법조인들 중에 자녀가 그 의대생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저도 뭐 우리 아들이 그렇기도 하고 예. 저한테 여러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내 혼자 뭐 행정, 민사, 형사 거의 100건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전화 끊고 안 받더라고요. 쫄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3월 6일 날 행정법원에 의대생 12,000명 전공의 뭐 등등해서 소송 내면서 소장에 작년 3월 6일이니까 이제 1년 지났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거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주술이든 뭐 알코올 중독이든 하여간 내가 그걸 밝히겠다. 근데 이거는 의료 독재다. 이 사람은 독재자고 이 의대생 전공의들의 이 투쟁은 민주화 투쟁이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 이제 재판이 8개인데 행정법원에 그 모든 재판부에 지금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의 성질 때문에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붕괴할 거다고 제가 여러 번 언론에도 냈고 보도자료를 12월 31일 전에 이유는 스스로 성질 때문에 무너진다. 성질 때문에 간 거예요. 예, 이 사람의 가면이죠. 악마적 성질을 알아야 돼요. 악령이 씌운 걸까요? 원래 악한 걸까요? 원래 아까지. 악령인데 그 조갑재 선생님이 이제 네. 또 의료 그 많이 그 해주셔가지고 작년 9월달에 만나서 제보고 12월 31일 전에 붕괴한다는 그 근거가 뭐냐? 네. 이게 조갑재 선생님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은 첫째 구수 20대 12년간 구수를 해본 뭐 저는 일찍 붙었지만 구수를 하면 사람이 비정상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법대식이나 들어갔고 또 그 뭐 부친이 돌아가셨지만 그 윤기준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예요. 경제학계에서도. 그리고 뭐 윤석열 본인이 아버지한테 대학 다닐 때도 고모소로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 윤기준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연세 때 60년대에 다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문부성 장학금 1호 일본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윤석열 씨가 뭐 한 7, 8살 때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했어요. 아버지 유학 가 있을 때 그거를 본 거지. 도쿄 가서. 한국은 이건 나라도 아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친일파지. 그리고 그 부친은 이제 일본 군국주의 이런 그 문화에 젖어 있는 분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너는 서울법대식이나 들어가가지고 구수고 뭐 12년을 떨어지냐. 이때 받는 그 젊은이의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거는 경험해본 제 선배들 지금도 고시 낭인들이 있는데 완전히 뭐 인생 파탄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왜곡이 그때부터 많이 이루어졌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유학생도 만나고 싶고 장가도 가고 싶은데 뭐 여자들이 당신 구수역은 뭐 그들도 안 보죠. 여성에 대한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1년 내내 공부하면 붙지 왜 못 붙겠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변호사 계시지만 그러면 술로 지새우거든요. 그때 알코올 중독이 이미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주술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용하다는데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들어보니까 그 요새 제일 핫 이슈인 제일 친한 서울법대 동기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 네. 엊그제도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왜 그만뒀대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번 주에 국회에 나오신다 하니까. 그래서 석호 형이 그러더라고. 아, 우리는 빨리 붙어가지고 뭐 술 마시고 할 겨를도 없는데 승열이는 구수 12년을 하다 보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주술에도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면은 주술 중독되는 겁니다. 그때 이미 그렇다고 봅니다. 오케이, 오늘 뭐 다룰 일이 많으니까 깜짝이가 많으니까 그것도 이따가 한번 듣기로 하고 다행히
우리 정치 1번지 시작하기 전에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일들이 많았잖아요. 윤석열이 오늘 공판이 있어서 출석했는데 오늘부터는 지하차도 이용 못해. 그래서 밖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제 김문수 뭐 관련돼서 글도 올리고 그래서 오늘 한마디 할까 했는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뭐지? 야 이제 좀 입 좀 그 입 다물라. 그것에 충격받았을까요? 그것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오늘 10시에 광화문에서 이재명 후보 대선 출정식 했는데 연설 멋있던데요. 오늘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 그것 좀 들려드렸는데 임세현 소장님 거기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네, 이거 이제 그 앞에서 한 장씩 나눠주시는 건데요. 네. 사실 제가 이걸로 앞에 좀 일찍 가는 바람에 네. 그 거기 지나쳐서 못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민분께서 제가 이제 방송 간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이거 얼른 주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쓰시라고. 뒤에는 뭐예요? 그냥 없어? 뒤에는 이렇게. 국방은 예, 민주당, 예. 민주당은 안보. 네.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죠? 요거 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대한민국 이거 없어요? 네, 오늘은 요거 하나로 어. 이제 다 나눠주셨고, 예, 그 송파에 사시는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시라고 하시는 시민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저 주셔가지고요. 내일 김병주 최고위원 나오시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뒤로 돌려봐요. 내일 이제 주불리 안보특강 우리가 화요일마다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고 안보는 이재명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위험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 안위에 대해서 혹은 또 위협 테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를 좀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하고 오셨나 봤는데 뭐 군데군데 계속 이제 경호하시는 분들이 서 계시고 그 여러 분들께서 이제 계속 이 인이어 마이크라고 하죠. 그걸 끼면서 계속 소통하는 걸 봤습니다. 다만 또 오늘은 그 안에 방탄조끼를 안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정식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양복을 입으셔야 되고 이래서 그런지 안 입으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왜 오늘은 저 방탄조끼 안 입으셨나라고 좀 걱정은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입니다. 이게 안에가 이렇게 입으면? 검은색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안에 입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보이진 않았고요.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당과 선대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 등등에도 이제 곳곳에 그 경호하시는 분들도 서 계시고 그리고 일당의 또 후보이고 가장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총리에 준하는 경호를 일단 국가에서 이렇게 제공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사설 경호도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하고 있으니까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걱정을 또 만약에 위해선 안 조심해야죠. 하겠지만 네. 오늘 근데 그 입었어요 하얀색 입으셨어요 흰색 방탄복이에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올라오니까 그럼 멀리서 제가 그래서 하얀색만 보여가지고 만져보고 오지 그랬어. 근접하면 안 됩니다. 정상 위험합니다. 태경 예. 네. 오늘 어째 엘리베이터 앞에서 뵀는데 예. 풍선도 같이 들고 오셨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경호팀에서 경호 아이디어로 채택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왔던 얘기 중에 러시아제 소총까지 그러니까요. 들어왔다고 예. 하니까 네. 원거리 적용을 하려면 사람을 이렇게 흐리게 가려야 되는데 네. 다른 장애물을 만들면 또 출정식이고 이럴 때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선을 일부러 들고 흔드는 방법으로 그래서 파란 풍선 들고 네. 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풍선도 들고 저희가 이제 갖가지 뭐 응원봉도 들고 이렇게 피켓도 들고 흰색으로 입었다. 하여튼 정말 신경 많이 쓰일 거예요. 왜 더 그런 걱정들을 하냐. 한덕수 해봐야 안 될 거 뻔한데 왜 저렇게 미는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발은 상식이라 해야 되잖아요. 자, 상식적으로 한덕수가 아니라 한덕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데 왜 한덕수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몇몇 일이 있었잖아요. 그 자식 누구야? 조이대. 이걸 뭐 날려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날려가지고 하면은 한덕수 완전히 이거 무시험 통과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태용정님, 신용환 교수, 박관천 전 행정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저격용 사정거리 2km 총을 밀수해서 블랙요원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님 경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요원 지난번에 그 내란 이렇게 했을 때 그자들 다 복귀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다 복귀했는지 모르고 1분 계엄 이후에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히려 고마워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명령 체계 안에 있는 현역들이고요. 문제는 이제 노상원이나 전 정보사령관 이런 자들이
이 전직 HRD 요원들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그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그런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HRD 훈련 장소까지도 본인이 이 현역 시절에 찾아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사실은 군 출신도 아닌데도 그런 곳에 찾아갔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덕수라든가 김문수 쪽에서 캠프 쪽에도 국정원 출신들에서 이제 여론전을 폈던 사람들이 가담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전히 국정원 과거 인물들하고 이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죠. 아무리 우리가 영화에나 있을 법한 얘기라고 하셨지만 아까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상식 갖고 안 되니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상식 갖고 안 돼요. 아니 최지봉 교수님. 언제 우리가 대선 치르면서 후보 안위를 걱정하고 그런 적이 그랬나요? 없었죠.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끊임없이 지금 전에 한참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감보 있고 실제 또 이재명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테러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실제 당했습니다, 그때. 그걸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그때는 후보도 아니었고 그냥 대표였는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입장에서, 보수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할 수 있다. 물론 보수, 국민의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지금 뭐 완주를 하면 거의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현재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막판 가서 더 이 난장판이 돼가지고 도저히 구제불능의 상태까지 빠졌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꾸밀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준비를 한다고 봅니다.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돼요. 2km라는 사정 그리면 건물 위에서 만약에 소총을 발사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트럼프도 지난번에 미국에서 대선할 때 총알 날아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상정해 놓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좀 그 얘기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미스터리를 풀 텐데 경호 관련해가지고 오늘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밀착 보좌하는 전담 경호팀장이 여성인데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경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혹시 알아요? 아니요,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네. 왔다 갔다 하실 때 보면 그분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여성분이 있으세요. 예.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니까. 근데 이 경사가 20대 대선, 지난 4월 총선 그때부터 계속 경호팀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신뢰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접에 있으신 분들이어야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다 믿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경호를 하셨던 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기관이나 이런 부분 신뢰가 있으니까 또 가깝게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호 잘 붙여야 되는데 윤석열 경호하는 건 참 볼 때마다 짜증나지요. 그래도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이제 3차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1차, 2차 지하로 싹 해서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근데 오늘은 이제 밖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한마디 할 것 같았는데 얘기를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 이병철 변호사님, 네. 왜 말 안 하고 들어갔을까요? 그 윤석열 스타일이 힘이 있을 때는 짓밟습니다. 힘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은 완전히 엎드립니다. 예. 그 3년 전 대선 때도 그때 이준석 당대표가 저 가출하고 막 할 때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하니까 막 지방 찾아가서 납죽 엎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체리 따봉 해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 가처분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우리의 명분은 이거는 헌법재판이다. 이거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고 여기서 승리하면 당신의 평생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저쪽은 정당 자율성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이겼죠, 처음에. 그랬더니 이번에 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각계무시하고 한투 해서 막 뒤집잖아요, 새벽에. 예. 한덕수도 각계무시하고 김문수도 각계무시해요. 둘 다. 그럼 그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새벽에 뒤바꿔 버리잖아요. 새벽 3시에 뭐 30 몇 개를 내라. 예, 그런 짓을 다 해요. 체리 따봉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등장인물의 주역도 권성동이었어요. 권성동이가 체리 따봉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또 권성동이잖아요. 권성동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예, 필요 없는 거는 난리지. 한덕수는 이제 뭐 역할은 다 했고, 다만 윤석열이가 이번에 오늘 보니까 아무 말 안 한 게 이제는 판세가 끝났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 팀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있는 팀이 이제 대선은 끝났다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제는 납죽 엎드려야 돼. 떠들면은 본인이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예. 지금 오늘 지금 포토라인 이렇게 한 것도 그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원장이 하거든요. 예. 김대웅이는 조희대 사람이에요. 예. 지난 2월 달에 조희대가 고등법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다 윤석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태세 전환이지. 이제는 후퇴해야 돼. 그렇지만 다시 노리겠죠. 대선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거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TK에서 내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5년 후에 대통령 선거 금방 오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낮춰야 된다. 그랬다가 네, 전략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한번 좀 이렇게 모색했다가 보고. 뭔가 또 찬스가 오면은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정말 궁금한 거. 권성동 권영세가 그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한덕수를 해보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덕수나 김문수가 다 그놈이고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한덕수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래요? 백선생님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시잖아요. 저는 기본이 상식입니다. 네. 그리고 당위적으로 판단하시 항상 예. 제가 이 진보론 유튜브 보면 예. 당위적으로 이성에 맞게. 근데 저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헌법 내에 법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쪽은 법을 짓밟고 법도 뭐 그냥 주물락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한덕수 카드를 생각한 거는 벌써 윤석열이가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직위원회가 탈옥시키고 이제 그때 다 이제 그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를 내세우면 승리할 수도 있고 잘하면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한덕수를 내세울 때 국민들의 특히 이제 중도는 이제 정치는 지쳤다. 정치 피로감.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중도를 한덕수 카드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덕수를 내세웠고 나머지는 다 인물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개헌 카드를 던졌고 뭐 임기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제가 2월 달부터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 작전을. 그대로 했는데 근데 항상 예상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00명 정원이 예상대로 됩니까? 예. 비상계엄도 예상대로 안 되지. 했으면 지금은 우리 군부 독재 영구 집권이죠. 그렇죠. 성공했다면. 예. 김문수가 누군지를 몰랐어. 윤석열은. 예. 김문수는 정말로 투사잖아요. 이번에 김문수 후보 뒤를 백업하는 여러 뭐 김재원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고 뭐 현역 국회의원 이런 놈들은 그냥 이해관계자들이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사상 이념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투사들이 있잖아요. 박종훈 씨. 박종훈 씨는 서울대 운동권 중에 운동권입니다. 그 제 친구였던 박종철 예. 열사의 친구예요? 직속 선배죠. 하여간 그분은 완전히 투사 중에 투사고, 그 다음에 차명진 의원. 차명진 의원님도 학교 다닐 때 엄청난 투사였어요. 이분들이 핵심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김문수가 결국 당내에서 승리했잖아요. 이게 딱 모택동 스타일이야. 저도 학생운동 했지만 그때 모택동 전략 전술을 엄청나게 공부했거든요. 국공합작 딱 생각해 보시면 모택동이가 자 우리가 합쳐서 일본 몰아내자. 김문수 자 제해주면 저 단일화 하겠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아니야. 모택동 내가 중국 대륙을 먹어야지. 김문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죠. 김문수도 역시 상식 밖에 있죠.
투사들은 상식 밖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는 일을 타도하지. 그렇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것도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몰상식하고 비상식인 거지만 또 상식적인 차원의 대답이신데 혹시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윤석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야 이러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또 상식적인 질문이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내란의 공범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랬을까요? 끝나고 한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을 때. 어이, 나 혼자 안 죽어. 그랬을까요? 하고도 남죠. 그분 스타일로. 예, 그분은 어떤 방법도 동원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게 목적이지. 권성동, 권영세가 뭐가 걸렸을까요? 권성동, 권영세, 일단 권성동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실제로 이제 뭐 취업 청탁 이런 걸로 수사를 받았던 또 재판까지 받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권성동이 검사 시절에 했던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태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 그걸 윤석열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또 지금 양 변호사님이 너무 상식적인 접근이에요. 저는 사실 상식밖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같이 상의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추경호는 분명히 했을 그럴 거고. 가능성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권영세는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나는데 예. 그 많이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권성동은 저 후보 교체 취소됐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권영세를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권성동은 자기는 아무 한 것도 없다듯이 옆에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와, 김문수를. 진짜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나 그 뻔뻔하면은 와 진짜 보면서 아니 그 한 3일 동안을 대한민국을 정말 들쑤셔놓고도 저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봐서 막 이렇게 막 알량한 후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그러게 했거든요. 말이에요. 나이도 많은 사람을. 그래서 저 인간들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어디 가서 저 국민의힘에 가서 정치평론을 하려면 한참 더 공부를 해야겠다.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이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하면 권성동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같은 사람은 아예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 외에는 다른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 예를 들면 지금 앵커님 얘기처럼 정치인이나 원칙이나 아니면 뭐 국민들이 보는 여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윤석열에 붙으면 그게 권력이 된다면 그쪽 가서 붙는 거고 끝까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후한무치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권력에 빌붙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야, 참 사람이 그렇게까지 뻔뻔하고 두꺼울 수도 있고 홍준표 시장이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던데. 야, 권성동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이병철 의원? 저기 권성동 의원이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그 증거를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예. 어떤 언론도 이거를 주목을 안 하셨는데 어허. 예. 3월 7일 날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때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8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한 거를 즉시 포기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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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그래서 심우정이를 바로 고발했는데 그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잊어먹으셨는데 구속 취소가 딱 되자마자 전 언론이 방송에서 자막이 위헌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우리 양지일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구속 취소라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뭐 교과서에는 있지만 예.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구속 취소라는 게.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교과서에만 있던 거 안 게 많아요. 구속 취소, 파기 자판. 맞습니다. 파기 자판 이런 게 있는 건 우리 커피 자판기 들어봤어도. 그런데 그때 바로 언론 자막에도 과거에 이 구속 취소 말고 무슨 비슷한 제도가 복잡한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제도가 이제 위헌 결정이 났다. 그게 자막이 뜨면서 바로 권성동이가 과거에 위헌 결정 난 게 있으니 이것도 위헌이다.
라는 발표를 바로 때렸어요. 네.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거는 작전을 다 짰구나. 언론도 저는 작전을 짰다고 봅니다. 같이. 예,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양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사한 제도가 과거에 위헌 결정 났다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다 틀렸다니까요. 이 변호사님도 모르셨다고 하잖아요. 이것까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공부할 때도 그 부분을 접어놓고 안 봐요.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작전을 다 짜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신무정의가 적시한 거 포기하니까 기자들이 뭐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이게 위헌이다. 예. 그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각계무시하지. 그 작전을 짠 건 말씀드리지만 그 파워 엘리트 그룹이 예. 다 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드러날지 뭐 드러나야죠. 아마 다 드러날 수도 있는데 뭔가 거대한 그게 있는 거죠. 어떤 자식들일까. 그리고 이것도 오늘 오시면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밤에 광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물론 권성동 권영세가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지만 가만히 더듬어 보면 처음에 김문수가 이제 완전히 나는 버티기로 간다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잖아요. 남부지원에. 네. 내 정식으로 전당대회 거쳐서 선출된 후보니까 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줘. 그걸 보고 아니야 너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판사는 없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식대로 그래 너 맞아라고 했으면 다른 일이 일어날 여지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각을 하니까 이제 취소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먼저 쉬운 문제부터.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를 했는데 부결됐다. 당원 투표로. 그러면 바로 회복이 된다? 난 그것도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취소가 되면은 후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선 그 판사부터 먼저 물어볼까요? 우선. 그러면 그 판사가 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름이 권성수 권성수. 부장판사?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관이죠. 중요한 건 TK죠.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그 남부지법에 이게 이제 여의도 관할하는 건 남부지법이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이준석 가처분도 그 남부지법 예. 똑같은 민사 51부가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지난 2월 달에 법관들 정기 인사가 있고 그리고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 가처분을 전담해서 하는 데기 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이 판사가 누군가 해서 보니까 이름은 관심이 없고 TK예요. 그리고 정통 TK예요. 정통. 이 부분의 그간의 판결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당내에서 선출된 후보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인데 그걸 확인하는 게 맞죠. 왜 당신은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황당하지. 네. 그런데 조금 더 뜯어보니까 이제 가처분의 그 논리라는 게 그래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가처분은 이제 긴급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긴급하게 이게 왜 들고 왔냐? 저쪽에서 당신을 뭐 짓밟는다든가 이제 후보를 취소시켰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보전의 필요성. 급박하게 권리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 그게 요건이거든요. 그게 있는데 아직은 저쪽이 당신 짓밟는 건 없잖아. 당신이 후보라는 거는 인정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 보존의 필요성이 아직 없어. 기각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들어보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식을 넘어선다니까요. 여기도 그럼 한패입니까? 제가 그까지는 뭐 그 판사님한테 그 개인적인 그분도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TK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도 거기를 조의대가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인사를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제 새벽에 후보를 이제 각계무시하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예. 뭐 이것도 각계무시하고 저것도 각계무시한데 어쨌든 이제 다시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운동권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쪽에서 다시 또 가처분을 넣었거든요. 그거를 또
패소시키기는 진짜로 어렵거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 전보다 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예. 왜냐하면 이런 거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국가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밤 내내 안 하잖아요. 해야 표가 되거든. 나올 때까지. 어쨌든 간에 뭐 쥐논리대로 하든가 상식대로 하든가 안 해버리잖아. 왜?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잖아요. 어쨌든 김문수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도 진짜로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고. 당원 투표 결과가 어쨌든 한덕수 안 돼. 김문수야라고 나온 거잖아요. 간발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이게 정권이 이재명 정권 넘어가는 거는 100%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우길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 또 당원 투표 결과가 상식에 맞는 대로 나왔어. 그러면은 사실은 제 같으면은 결정을 때릴 텐데 그냥 기다리고 김문수 쪽에서 소치하고 끝냈죠. 당원 투표 결과가 그 판사를 살린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지 네, 않았으면 그렇죠. 무슨 논리로 이번에 또 편을 들어줬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세상 천지에 새벽 3시에 접수를 하세요. 가지고 4시까지 마감을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시민이 국회를 막 두드려 새벽 3시에. 그래서 국회에서 그 경비를 서던 경찰관인 것 같아. 무슨 일이세요? 나 국민의힘 후보 접수하러 왔어요. 여기서 안 하는데요. 아니 국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르는데요. 아니 3시라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새벽 3시부터 1시간 하는데 웃긴 게 거기 뭐 또 대선 후보 접수하려면 서류가 한 30가지가 된다고. 32가지입니다. 그거를 한덕수는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이 다 짜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증거가 나온 거예요. 네. 공고문이 새벽 2시에 났어요. 새벽 2시에 공고를 했고요. 공고를 하면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보 등록도 후보 등록이지만 그때까지 한덕수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 신청서도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그 시각에 출입이 안 돼요, 원래는. 그 자체가 그 국회의원이라도 당직자가 아니라 못 들어가는 곳에서 1시간 동안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되게 웃겼던 게 그때 후보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은 한덕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문수 지금 후보는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사실은 후보 등록 신청조차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앵커님이 짚으신 것처럼 애초에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 등록을 한 사람, 신청한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놓고 또 여론조사를 돌려서 후보가 아닌 사람과 후보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려고 물어봤더니 김문수가 나오니까 후보 등록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다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 무효예요. 사실 이거요 공정하게 따지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렇게 될 뻔한 없는 게 거죠. 맞아요. 법적으로는. 네. 아니 자기들이 한 사람 후보 신청 취소시켜놓고 하나만 후보 신청을 받아놓고 그래놓고 이 사람 할까 안 한다니까 없앴어. 그럼 다시 후보 신청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 그 권 판사가 네. 부장 판사가 그 한덕수 이거 후보 안 된다 혈액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안 돼 이거 네. 이건 말이 안 돼. 이제 아무리 논리를 짜도 이제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안 돼요. 후보 새로 불가능한 만들기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2시 전에 2시 전에 이 지금 권성수 판사가 한덕수는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 김문수가 맞다라고 했으면 국민의힘은 한덕수는 취소시켰고 김문수는 취소시켰고 한덕수는 후보 신청 자체를 못 받으니까 아예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 질문 제가 이제 좀 두 번째로 하려다가 첫 번째로 바꿨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병철 변호사님. 이 악당들이 예. 악당 짓을 하지만 그게 성공하는 게 또 잘 없어요. 이 악당들 다 실패. 이번에도 뭐 엉망진창해서 결국 또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도 그렇잖아요. 비상계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가장 실패하기 좋은 시간을 맞춰서 했잖아요. 예.
의대 2,0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한 400-500명 해서 하든가 2,000명 때려놓고 지금 다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궁금해요. 토요일 날 착한 악마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그랬는데 임세은 변호사님, 아니 임세은 오늘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변호사가 됐네요. 임세은 대변인님 이거 한번 좀 자세히 봐보세요. 그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이게 국민의힘 당사 앞에 지금 도착한 물품 사진을 위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뭐 박스가 2개 보이죠? 여기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일렉션 웨어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선거 옷이에요.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쇼핑몰 선거 전문 쇼핑몰 일렉션 웨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입으려고 하는 점퍼나 뭐 이런 뭐 티셔츠나 이런 옷이 들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이 옷이 도착했어. 정말 궁금한 게 저 옷에 누구 이름이 써져 있을까? 저거 뜯어봐야 됩니다. 저거 한덕수라고 써있을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네, 저 옷이 보통 일주일 전에 오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와서 그 선거운동원 자격하는 뭐 현역 의원이라던가 선대에 있는 분들은 다 이미 배포가 다 됐었어요. 근데 뭐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저기 토요일이면은 한참 김문수 한덕수가 서로 단일화하니 많이 새벽에 공고 내고 요 때인데 그럼 그때 도착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여기 쭉 있는 시나리오에는 한덕수를 옹립하기 위해 그렇게 무리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지기현 판사가 그 윤석열을 석방해준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면 한덕수를 위한 맞춤형 시나리오가 저는 계속 작동됐다고 보는데요. 그럼 저거 실제로 전 당직자 몇 분들은 저 뜯어봐서 알 것 같거든요. 저는 한덕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공보물에도 한덕수를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도 동일한 데를 사용했고, 왜냐면 사진 크기와 배경과 톤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여러 정황들이 다 한덕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저 옷은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실제로 아무리 급해도요. 저거는 그러면 지금 폐기 처분했을까요? 폐기 처분했을 확률이 높죠. 김문수를 써야 되는데 이제 한덕수 건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현수막도 그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좀 매우 늦게 걸렸어요. 그리고 막 잉크도 안 마른 막 그런 현수막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뽑히고 그때 뭐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잘 안 됐을 때는 미리 김문수를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에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정황 한덕수를 증거가 했겠죠. 있어요. 네. 저게 만약에 뭐 이렇게 이름이 없는 그런 옷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김문수 뭐 가락시장 갔잖아요. 네. 뭔지 입었을 거예요. 뭐 오늘 아침 입은 옷을 한번 봅시다. 가락시장에. 우리 그렇게 발빠르게 준비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 뭐 없어. 없네. 기호도 없고 야. 이름도 없고 야 어디서 빨리 빨간색 점퍼가 하나 가져와 지금 그래갖고 입은 건데 저 집에 만약에 조금 머리를 쓴 것 같으면 야 그래도 한덕수가 되겠지만 김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번을 준비한다든지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국민의힘 기호 1번 2번이라도 써놓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한덕수라고 써놓은 거니까 입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사로 왔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로 몰고 가잖아요. 그 밤에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두 사람 쌍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쌍권은 한덕수를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불법적인 일도 하고. 저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해놓고 그걸 복권도 안 시키고 다시 김문수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취소했다니까요. 김문수는 후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등록을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한덕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원칙? 이걸 정해놓고 그대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선거 준비하기 전에 미리 옷은 준비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면 바로 입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임세은 지금 소장 말처럼 저게 한덕수 이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이름 안 집어넣겠죠. 그건 2번만 넣겠죠. 2번 국민의힘. 근데 그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냥.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이거 잠바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2018년도에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입고 나왔던 잠바 같은데. 잘 보관해놨네요. 집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빨간 꺼내 입었네요. 그러니까 머리도 나빠. 네. 양면 점퍼 만들면 되잖아요. 앞에는 한덕수, 뒤에는 뭐 까면은 김문수 뭐 그러고 또 재밌는 글 하나 보내셨어요. 낭만 건달님. 저거 아프리카에 보내서 한덕수는 아프리카에서 부족장 출마하면 되겠네. 정말 나중에 아프리카나 어디 뭐 저런 데서 한덕수 이렇게 입은 옷 엄청나게 보일지도 몰라.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저렇게 선거운동 입었던 옷들 그런 곳에 뭐 기탁하거나 맡기거나 무상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재인이라고 써있는 옷 입고 다니는 그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라오스, 네.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면은 네. 우리 200 몇 번 뭐 시내버스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긴 옷 입은 것 전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저 그냥 막 버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진짜 무슨 아니 한덕수는 다 주든가 본인 이름 적힌 거. 아유 무슨 동네 이장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뽑는 선거에 잠바를 준비를 못해서 출정식에 아무것 그냥 사복 입고 나오는 출정식이 어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이게 너무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애청자님들이 다 아실 거라는 전제하에 시작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걸 민주당이 델리민주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리를 딱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덕수 올려 문수 내려. 그다음에 문수 올려 덕수 내려.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정리합시다. 공식 사이트라서 그런지 참 점잖게 만들었네요. 더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은 하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한덕수로 막 바꾸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럴 때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 했고 특히 이번에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뭐 북한도 이렇게 안 한다. 이건 말이 되냐. 심지어 나경원까지. 야, 나경원이 그래. 그러는데 막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김문수로 돼서 그나마 좀 김문수를 지원할 것도 같기는 한데 그러면 한덕수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사람들 공성동 말고 얼마나 또 선거운동을 도와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최진봉 교수님, 운동 될까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그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부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차라리 이러려면 이재명 찍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한간에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망해야 다음번 당권을 잡는 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당이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투표율도 그렇고 득표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김문수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당권을 잡으러. 그걸 막으려면 완전히 망해야 대패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한동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1번 찍어주자. 사실 지난번 대선도 민주당이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낙연 씨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단체로 윤석열 지지 쪽으로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일이 국민의힘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대선의 패배가 전제된다고 하면 뭐 결과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당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대선에 올인할 이유가 없어요. 김문수는 그렇게 하겠죠. 김문수나 김문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속셈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걸 내가 밀어서 도움이 될까?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당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친윤이 아닌 반윤이 들어가야 될 상황을 만들어낼까? 이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김문수는 친윤 중에 찐윤이잖아요. 그런 김문수를 밀었다가 같이 망하는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변화에 시도를 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김문수가 떨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반발하고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차라리 1번을 찍자라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난리 치고 나서 권영세는 물러났죠. 그런데 권성동이 아직도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쪽의 핵심 측근이죠. 차명진 전 의원 글을 그렇게 올렸어요. 그거 혹시 준비됐습니까? 권영세만 갖고는 안 되지. 예? 권성동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이양수 한덕수 후보 옹립음모 실제 수행했지.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이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차명진이 당원권 정지 3년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영 너 뭐라고 그랬지? 김문수가 정신이 오락가락이라고?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막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네. 권성동이 뻔뻔함을 넘어서서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사표 안 내고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쪽팔려서라도 그만둘 텐데. 그렇죠. 뭐 때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 그거 참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예. 이 지난 3년 전 대선 때 갑자기 외부에서 윤석열이라는 건달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웠잖아요. 처음에 이제 당내 경선은 이제 홍준표하고 붙었고 그때도 윤석열이를 만든 건 그리고 본 게임에서도 윤석열이를 만든 건 이제 앞장서서 주도한 건 권성동 장제원이잖아요. 예. 그분들은 본래 MB 계열이거든요. 그렇죠. MB가 2007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에 4월 달 총선 때 뭐 자꾸 하셨지만 장제원 의원이 됐고 그리고 바로 보궐선거 때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권성동은 이제 MB 세력의 대변자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MB 세력이 가장 막강합니다. 예, 현재도 예. 그 조직이. 이번에 약간 언론에 이름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 기관 조직의 회장이라는 분. 누구죠? 세미준 회장 해서 이름 나오는 분 있거든요. 예. 그분이 그 조직을 전체를 지난 20, 30년간 예. 다 장악해 왔던 사람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제가 뭐 굳이 이름까지 뭐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MB를 만든 핵심들이에요. 예.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하면 그 MB 때 이제 박영준, 예. 왕차관. 왕차관. 박영준 왕차관이 선진국민연대라는 500만 조직을 이제 만든 이제 앞장선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조직책이 그 세미준 그 이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뭐 그분 제가 이름을 띄워줄 필요는 없을 예. 것 같고요. 이제 그 세력을 국회에서 이제 의원으로 대변하는 그리고 굉장히 다선 의원이 권성동이죠. 권성동은 지금부터 아니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예. MB도 만나고 다 이제 또 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가지고 그러면 뭘 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계속 심고 그러려고 남은 걸까요? 이번 대선은 뭐 어차피 끝난 거고요. 예. 이제 당권이죠. 계속 버틸 것 같습니까? 권성동? 사퇴 예. 절대로 안 하죠. 안 해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안 하는 국가 맞죠? 네, 절대로 그건 안 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견제형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김문수가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막 이제 뭐 슬슬 뭐 당권까지 잠식해가면서 자기들 입지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 나라도 버텨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 대선이 이제 20일이잖아요. 예. 완전히 단기전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대선에서 이제 이 캠페인을 또 장악을 해야 그 다음 당권으로 넘어가니까 어차피 김문수는 세력이 별로 없잖아요. 예. 몇 명 안 되니까. 이 당의 엄청난 진짜 대주주를 대변하는 임원이 권성동이기 때문에 20일간의 대선 캠페인도 거기서 주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철스트라다무스님한테 그거 하나 쓸거면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진짜 우리 백사님 참 진짜 정확한 질문을 진짜 제가 해주셔서.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니 너무 예리하고 가장 중요한 저는 이래 봅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압승은 뭐 당연한 건데 얼마나 벌어지느냐. 예.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세 배. 삼관왕. 삼관왕. 이게 뭐냐면 첫째. 그간의 1대1 구도에서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2007년 이명박 당선 때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좀 더 득표가 많이 벌어졌지만 나왔지만. 여기가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예. 그건 빼고 그때 530만 표였거든요.
차이가 예. 48%대 26%, 예. 22%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좀 작았는데 어쨌든 530만 표 차이였어요. 저는 이번에 550만 표 차이 이상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예. 첫째, 예. 둘째 이제 득표율의 최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 51%였어요. 네. 저는 51%를 넘길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선 당일날 그 이제 개표할 때 이제 확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방송에. 예. 그 보니까 역시 MB 때가 확정을 제일 빨리 방송이 냈는데 네. 그게 밤 10시 47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 밤 10시 47분.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일찍. 네, 일찍 한 10시 정도에는 확정될 것이다. 그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세현 소장님. 네. 첼스트라다무스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저는 뭐 전직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숫자로 좀 계산을 해보면 저는 65% 득표율을 할 거다. 65%. 네, 예, 뭐 이것도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지지율이 50%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으로 했을 때인데 보통 대선의 투표율이 70%대 해요. 근데 지금은 저쪽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지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확률 빼면 약 70이라고 치면 여기서 그 투표 안 한 거 빼고 그다음에 50% 득표율에다가 곱하기를 1.3 정도 하면은 6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자꾸 우리 철수투만 다무스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윤석열이 인수위 때부터 저는 임기 못 채운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오. 더 일찍 그럼요. 알았네요. 절대 임기 다 못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임기가 시작된 100일 때 바로 퇴진 운동을 시작했죠. 맞아. 2년 전에 술 먹을 때 그 말 하셨어요. 임기 못 채운다. 2년 전에. 세스트라다무스? 네. 적어도 그것만은 윤석열에 근데 대해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에 막 그 기사가 나오던데 그 교황이 2025년에 선종한다. 그다음에 차기 교황은 검은 교황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레오 교황이 외조모가 아프리카계라는 거 아닙니까? 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분은 이제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잘 안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저는 네. 신의 계시를 좀 받아보시지. 그렇게 계시를 안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네. 놀라워요.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덕수, 김문수 제안 선대위원장 고사. 아, 뭐야. 사실상 선대위 불참. 뭐 고사할 게 아니라 고사하겠죠 이제. 이미 뭐 저 한덕수는 잊혀진 사람이 되는 길로 말을 가고 있다라고 말라주는 봐요. 거죠. 예, 그럼 저는 그리고 누가 이 와중에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관심도 가장 아이고, 한덕수 먼저 오면 도움이 됩니까? 권성동부터 돌아설 거예요. 너 누구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 그렇다. 김문수 저 후보 시절에 알량한 후보라고 얘기했다. 바로 그렇게까지 반기가 악수했던 사람이 그리고 권영수 비대위원장 자기 검찰 선배기도 한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선다는데 자기는 모른 척 이거 보고 있던 사람인데 참 살기는 편할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은 아무런 어떤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최하영 상무님이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 한덕수 후보 나온다 그랬을 때 가장 궁금했던 거 왜 언론들이 최하영 사모님한테 안 찾아가냐. 그분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속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니까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이 변호사님. 얼마든지 뭐. 예. 아니 저도 궁금했다기보다 궁금한 게 이쪽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아니 전혀 올 거라 생각은 예, 전혀 없어요. 예. 저는 절대로 그 쿠데타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김태우 예. 구청장 떨어지고 다시 사면 복권시켜서 후보 추천할 때부터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랬었고 그 김건희조차도 이번에 자기들이 뭐 총선에 지난 총선에서 압승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있고 뻔히 안 될 거 상식적으로 안 될 거 아는데도 아직도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 아무리 권성동이 뭐나 이변에 뭐 말씀하시고 MB 계열들 저도 이번 대선은 사실 김문수가 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당원상 선거에 필요한 범위라고 하지만 정권을 쥐잖아요. 그래서 20일 남은 이 대선은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자기 세력을 얼마나 꽂을 수 있느냐 400억 깎은 지원금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세력 늘리는데 충실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이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판을 얘기하신 것이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한 인간들인데
왜 이렇게 실패할 짓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내부에서 도대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계속 꾸미는 이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국힘이 그간에 뭐 진짜 비상식적인 걸 역대 정부 때 많이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진짜 개판 치는 거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 개인, 이 악령이 씌인 사람이지, 이 사람은. 제가 요 오면서 우리 백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오늘 와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해서 제가 뭔가 따끈따끈한 거를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전에 요 도착해서 명태균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명 사장 제가 친해가지고 뭐 어제도 전화도 오고 자주 전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이렇게 검찰 수사도 막 빠지고 김건희도 지금 소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백운기 선생님 지금 와 있는데 뭐 좀 그 우리 명 사장 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뭐 장립무사 뭐 어쩌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하고 주로 소통을 했냐. 윤석열하고는 안 하고. 또라이잖아요. 윤석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윤석열이 대화가 안 된다. 예, 김건희는 대화가 된대. 말귀도 알아듣고. 윤석열은 들을 생각이 없대. 이게 그분이 그래요. 아니, 듣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59분이잖아요. 59분. 그것도 대학교 때부터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동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지가 결정하면 그거 끝인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검찰에 있을 때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 사장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이제 마지막 중요한 변수가 됐다. 그렇지만 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별 영향을 못 줄 거라고 보거든요. 이준석이 뭐 이제는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 6% 나가나요? 6, 7? 6% 그 정도. 그거는 아마 상당 부분은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흡수될 거고 또 일부는 또 이쪽으로 흡수돼서 아마 남아있는 거는 거의 저는 뭐 한 1, 2%로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명태균 사장 하는 말은 대선 이후에 적어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존속하려면 세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준석을 당대표로 앉혀서 당대당 통합을 하고 이준석은 조금 많았지만 해서 무슨 개혁국민당 이렇게 하든가 해서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내년 지선 그리고 3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하도록 만드는 방법. 이제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국힘이 산다. 뭐 이런 말을 하대요. 어때요? 이 명태균 씨 만나보면은 대화가 좀 되세요? 재밌죠, 일단. 그분도 말씀 많지 않으십니까? 끝이 없지. 제가 김건희의 운명은 지금 대선 전에 검찰이 구속시킬까요? 왜냐하면 검찰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권에. 지금 뭐 일단 출석 통보했고 그러니까 하고. 체포도 검토한다 뭐 그렇게.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또 그분이 좀 이렇게 재밌는 비유적인 어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 절에 오래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스님들이 비유적으로 쉽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립무사가 죽었는데 안전뱅이 주술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그 명태균 선생 지난번에 우리 임세영 소장이 얘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뒤로 막 이렇게 이제 구치소 들어가고 그래서 못 봤는데 언제 통화되시면 제가 한번 뵙고 싶어 한다고. 좋아할 겁니다. 팬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명태균 사장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한테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고 한번 전화 드려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했죠. 그런데 명태균 선생 창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만났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된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 건강을 좀 걱정한다고 한번 전해주시고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뵙죠. 언제든지 뭐 하겠다 할 겁니다. 아이고. 제가 얘기하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지금 할까요? 한번 전화 한번 해줘 보세요. 그 제가 한번 바꿔주시죠.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고 있을 수도. 자주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랑 이런 거를.
혹시 뭐 조사받고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아마 수도 있죠. 아 근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명태균 만약에 연락되면 좀 우리 PD님 나 전화 좀 갖다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준석 관련은 너무 과장돼 있는 것 같아서. 이준석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신 듯. 예. 아니 연결이 되시면 예. 네, 명 사장님. 전화 되시나요? 네, 지금 우리 백운기 선생님 정어리 TV 와 있는데 백 선생님이 꼭 전화 연결 좀 시켜달라는데 괜찮겠죠? 네. 자,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 시켜드릴게요. 와 아이고 진짜 오랜. 명 선생님 저 백운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정말 진작부터 한번 뵙고 싶었는데 다리는 좀 아이고.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아이 뭐 절뚝거리시던데. 고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병원에 와 입원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치료 네네. 잘 받으시고 네네. 제가 우리 영태균 선생님 연락처를 임세훈 대변인한테 받고 이렇게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네네.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던데 우리가 언제 뵀죠? 뵌 건 아니고, 예. 그 임지현 씨가 아마 전화번호를 드렸을 거예요. 아니 그걸 받고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네. 선생님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작에 한번 우리가 언제 뵌 적이 있었나 봐요. 아, 그러진 않고요. 아 그래요? 제가 뭐 맨날 방송에서 뭐 보는 팬이지 뭐. 아 언제 한번 좀 나와주세요. 제가 뵙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하, 이 말씀은 네. 거절인데. 아니에요. 제가 다리가 나오면 갈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원래 뭐 네. 약속한 거는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네.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냥 안부차 전화 드린 거고요. 네네. 전화 주신 김에 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관계를 오래 가지셨잖아요. 지난 대선 때 뭐 가졌죠.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두 사람한테 실망하신 계기가 뭡니까? 실망한 계기. 예. 뭐 실망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저희 집사람이 장롱 면허면 운전대를 맡을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마를 한 거거든요. 예. 예,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원동력이 실적으로는 보수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대통령을 만들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그분을 모시고 와서 대통령을 만들었는 건데,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 있는 그 중진들 이런 분들이 보수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나 이념, 보수의 뭐 국방 외교 경제 이런 것들을 그분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국민이 이임해준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다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나중에 되고 나서 하는 것 보니까 아, 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걱정이 들으셔가지고 두 사람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경선 때 이제 가장 많이 도와드렸으니까 예. 그 진행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취임식이나 가고 그냥 그래서 서울에 안 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치권에서 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가 살아온 거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닭을 길러서 납품했으니, 예, 닭을 자꾸 가공할 사람은 많고, 또 유통하고, 또 배달해서 또 시켜 먹을 사람들 많을 거다. 그 김건희 여사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인수위에 예. 빨리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닭을 납품했으니까, 더 닭을 길러서 납품했으니, 예. 예,
아니 그 당선인이 되니까 서로 권력을 나누려 하는 사람들, 자리에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어렵게 통화됐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이번에 네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네.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 대통령 여사에 대한 마지막 충성이겠죠. 뭐. 아, 충성이다. 그 사람들이 원래 당의 그 국민의힘의 보수 쪽에서 보면 아웃사이드지 않습니까? 예. 예, 바른당에 갔었고 또 지난 대선 때는 지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또 반기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홍준표를 만들어야겠다. 뭐 장제원이나 그 윤핵관들은 그 앞전 대선 때 한 번의 대선 선거에 3명의 주군을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예. 예, 그 당의 아웃사이드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권력을 중심에 서게 해주신 분이 그 윤통 아니겠습니까? 예. 야, 오늘 왜 어렵게 우리 명 선생님하고 통화돼서 막 궁금하게 막 본물처럼 터지는데요. 혹시 이번에 대선에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예. 혹시 이번 대선에 무슨 역할 하시고 싶은 생각은 좀 있으세요? 역할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거는 항상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러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찾아오거나. 예. 그럼 그냥 다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나 앞전에는 뭐 김문수, 한동훈 뭐 이렇게 그 사람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예.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전에 그 이병철 우리 변호사님께서 연결해준 경향TV에 예. 한 10일 전에 통화할 때 그 당연히 뭐 김문수가 된 거 아니냐. 예.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한동훈 씨하고 할 때인데. 예. 그 다음에 그 김문수가 왜 됐는지. 그 다음에 김문수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보수의 희망이 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거기서. 예. 김문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명 선생님은 한덕수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김문수 아니요. 희생을 제가 생각할 때 얘기했다면? 김문수의 희생이라는 거는 예. 김문수가 당의 어떤 후보로 뽑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권한은 김문수가 갖고 있네요. 당을 위해서 김문수가 선거에 나가서 장렬히 싸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 김문수가 어차피 당의 후보가 되는 거는 뻔한데 예. 지금 구도상 예. 구도상 그런데 김문수의 희생이 있어야 뭐 그 이준석이 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에 거기 자기가 동참할 명분이 있나요? 없죠. 직접 뵙고 들어야 이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끝으로 예. 김건희 씨의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가지 이제 막 전해지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명 선생님 갖고 계신 것의 몇 % 정도예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없어요? 저는 예. 그 8년치를 갖다 줬는데 그게 김영선 의원이 그 앞전에 빌려간 돈을 안 줘서 그래갖고 대통령에서 녹음이 2개 있는 거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포렌식을 2달 했는데 예. 그 녹음이 9개가 나왔대요. 8년치에. 그 누구 녹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시군요. 예. 그 나머지 것도 뭐 여론조사나 다른 거 이런 거 다른 데 오면 이제 여론조사 어떻게 하는지 그거 녹음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대부분 알겠습니다. 이제 정황 증거. 예. 예, 그 황금폰에는 한 데이터가 한 60만 개가 있대요. 예, 무지막지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검사들이나 그 변호사 포렌식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느냐. 예, 근데 대부분 다 찾아왔어요. 거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만나달라고 다들 이래서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했느냐. 보통 그렇게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네. 치료 잘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뵙지요. 아유, 이게 전화 통화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명태구 사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이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딱 해보면은 딱딱딱딱 이해가 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조금씩 여운이 좀 남는 스타일이네요. 네, 스타일이. 또 조금 전에 그 얘기 양보해야 된다. 예. 그거는 이준석에 대한 얘기. 확실히 그렇군요. 이준석 후보에게 우호적이신. 친하죠. 네. 친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늘 시간이 후딱 가버렸네. 2부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많이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 오늘 1부는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별철 변호사님 특별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대변인님, 양결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